이번에 공부할 주제는 하자의 승계라는 주제예요. 시험에 고찰 나와요. 최근에는 단독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제 행정이 하자라고 문제 내면서 지문해 놓고 막 이래. 자, 어쨌든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면 승계라는 말의 뜻은 이어지는 거잖아. 하자가 이제 둘 이상의 행위가 있다는 게 전제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먼저 어떤 행정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뒤를 이어서 그와 연관된 또 후속 조치를 또 한단 말이야. 근데 앞에 조치에 위법이 있다. 앞에 조치에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앞에 조치에 하자가 있으니까 뒤에 조치 취소 판결을 해달라. 이거 소송 내는 거야. 응? 근데 원래는 그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춰서 하자가 있냐, 하자 있는 행위다. 이거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각각의 행위마다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춰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야지. 앞에 행위가 위법이니까 뒤에 행위도 위법이 된다. 이런 논리는 원칙으로는 안 맞는 거거든. 응? 각각의 요건 갖췄느냐고 각각 위법인지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재로 보면 의의를 봐봐. 하자의 승계. 의의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보면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법집행,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관련을 가지면서 연속적으로 행해질 때, 자, 그 다음 중에, 자,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앞서 한 조치 있지? 행정기관이 앞서 한 행위에 위법이 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뒤에 행해진 조치, 후행행위를 취소해달라, 이걸 소송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하자의 승계라. 근데 질문해보자. 소송 대상은 선행행위야, 후행행위야? 여기 단어, 여기 문장에서 보면 국민이 소송 취소해달라고 소송 대상으로 삼는 건 선행행위, 후행행위? 응? 후행행위. 후행행위를 취소해달라는 거야. 응? 근데 왜 후행행위 왜 취소해달래? 이유가 뭐야? 응? 선행행위에 위법이 있다.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아니, 선행행위에 하자 있으면 선행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서 취소받으면 될 거야. 하자는 선행행위 있잖아. 그럼 선행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 될 텐데 왜 선행행위에 하자 있다는 이유를 냈어서 왜 후행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싸울까? 선행행위 그만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할 수 있는 기간 놓쳐버렸어. 그래서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는데 위법인데 선행행위는 취소하려고 대상으로 삼아서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 된 거지, 국민이. 응? 소송기 우리가 무슨 이유로 생겼대? 선행행위에 불가증력이 생겼단 말이야.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는데 취소 기간 지나버렸다. 선행행위는 못 싸우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봐. 근데 선행행위도 위법이고 뒤에 후행행위도 그 자체로 요건을 못 가져서 위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앞에 행위 취소 청구 못한다면 후행행위 자체의 위법을 주장해서 후행행위 취소달라고 싸우면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후행행위 자체는 위법이 없대요. 아무런 하자가 없대요. 응? 이게 참 황당한 상황이지, 그치? 이랬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야, 뒤에 행위는 앞에 행위를 전제로 앞에 행위를 기초로 행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 행위에 위법이 있으니까 앞에 행위가 뒤에도 이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러면서 앞에 행위에 위법을 내세워서 그걸 기초로 행해진 뒤에 행위를 취소시켜달라. 소송으로 싸울 수 있냐. 이걸 허용하면 국민이 구제의 기회를 부여받는 거야. 그치? 후행이 취소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된 거지. 이제 세금 부과가 있고, 그지? 과세 처분 누구한테 세금 부과했고, 그 다음에 이게 세금 부과가 만약에 위법이다. 응? 여기에 하자가 있어. 근데 여기에 하자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데 그만 뭐가 되죠? 세금 부과 처분 취소달라고 소송 내는 기간 놓쳐버렸다. 불가증력이 생겼어. 그지? 응? 그랬을 때 근데 행정기관은 이미 세금 부과를 해놓고 세금 내야 될 의무 이행 안 한다고, 납부 안 한다고 독촉장을 보내왔고, 응? 또 계속 안 내니까 재산 압류까지 했고, 막 이런 조치들이 연이어서 행해진단 말이야, 그지?
이랬을 때 세금부가처분 소송기간 놓쳤다. 그러면 결국 야 이거는 하자 있는 세금부가를 기초로 독촉도 한 거고 압류조치도 한 거니까 세금부가처분에 위법한 세금부가처분을 이유로 압류한 조치 취소시켜달라고 이걸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면 얘는 여기 싸워서 취소받으면 세금 압류 풀리고 세금도 안 내도 되겠네. 그치? 이런 구제 얘기했죠. 그래서 자, 1번의 두 번째 축대.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후행행위를 소송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를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인정 안 해, 그 반대를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지? 이해했죠? 동그라미 2번은 승계를 인정하면 하자 있는 선행행위 소송기간 놓쳐서 구제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도 선행행위 하자를 내세워서 후행행위를 취소 청구해서 취소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이 구제의 길이 열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논의의 필요가 생기는 거야. 그치? 근데 한편 우리가 불가증력이라는 거는 행정조치가 있으면 뭐 안날부터 90일 안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빨리 취소하려고 청구를 하든가 해라. 그 기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못 다툰다. 이렇게 불가증력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을 짓자. 그런 어떤 행정 목적, 공익 목적 때문에 인정하는 흐름인데 그러면 결국은 하자 있는 선행행위 소송 못하게 됐어도 그걸 기초로 행위지 후행행위를 싸워서 취소받게 하면 결국 이건 불가증력을 인정하는 취지를 또 취지와 충돌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구제 측면과 그런 불가증력 인정하는 취지, 이거 약간 충돌하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동그라미 3번. 야, 하자의 승계인데 우리가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후대인 자식으로 유전자가 승계되지, 승계가 자식의 유전자가 부모에게로 승계될 일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것처럼 시간적으로 앞선 행위의 위법이 뒤로 이어지는가, 이 문제는 얘기될 수 있어도 아니 시간적으로 뒤에 행해진 행위의 위법이 앞서 행해진 행위에 승계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시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뭐라고 썼어? 후행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며 이건 하자의 승계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다.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사례지. 이게 여기에 보면 이제 대집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집행이라는 것과 이제 맨 처음에 철거 명령 내리고 철거 안 하면 행정관이 너 어제까지 기회를 다시 주는데 그 날짜까지 자진 철거를 해라. 그때까지 안 하면 법에 따라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라고 문서로 알리는 게 계고라는 조치야. 그랬는데도 계속 자진 철거를 안 하면 몇 월 며칠 날 철거 들어간다 하고 문서로 통보해. 그게 대집행 영장 통지라 그래. 그리고 통지된 날짜에 가서 강제 철거를 실행을 해. 철거를 행하고 철거 다 끝나면 철거에 들어간 비용을 언제까지 납부하라고도 부과하고 안 내면 강제로 재산 징수하거든. 이제 이런 절차를 쭉 밟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집행하는데 이제 계고 처분이 여기 나와 있는 대집행 계고 처분이란 게 시간적으로 앞서 행해진 거야. 응? 그리고 이제 계고 처분이 있고 나서 뭐 대집행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 이런 후속 처분도 행해졌대요. 그죠? 이런 경우 뒤에 후속 절차인 대집행 뭐 거기다 실행이라고 쓸까? 대집행 실행에 위법이 있더라도 후속 절차의 위법이 후속 조치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선행 조치를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유전자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후대에게 승계되는 거지. 자, 논의의 전제 요건 이거 잘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하자의 승계라는 논의는 앞 행위도 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고 뒤의 행위도 즉 선행위, 후행위 모두 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걸 출발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위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였는데 그만 기간을 놓쳐서 소송을 못하게 됐을 때 그러면 앞의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뒤의 행위를 취소시켜달라고 소송 대상으로 삼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앞뒤 행위가 다 소송 대상이 될 거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1번은 뭐 그냥 살은 안 내는 편에 넘어가. 근데 2번이 중요해. 자,
뭐가 있어야 돼?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응? 어떤 상황을 전제로 논의하는 거냐?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는데 어떤 정도의 하자라 해야 돼? 무효인 하자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 응? 만약에 선행행위가 무효인 하자가 있으면 어때요? 선행행위는 무효고 선행행위가 무효면 불규칙으로 행해진 후속행위들 다 자동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가 무효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면 상대방한테 세금 낼 의무가 생기지도 않았잖아. 처음부터. 세금 부과 조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상대방은 세금 낼 의무도 없는 자인데 너 왜 세금 안 내? 하고 뭐야? 독촉하고 재산 압류 조치하고 다 의무도 없는 자에 대해서 하는 거라 다 무효예요. 자동 무효야. 가만 놔둬도. 응?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뭐라 그래요? 선행행위가 무효면 그 무효는 뒤행위에 다 승계됩니다. 뒤행위마저도 다 무효로 만들어요. 응? 건물 철거 명령이 무효면 아까 말한 뭐 대집행 조치들 다 무효예요. 응? 그래서 무효인 선행위가 무효일 때는 승계되냐 안 되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언제나 승계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화살표는 선행위가 무효라면 선행위가 무효라면 그 무효는 무효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승계되냐 안 되냐 논의할 거리가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언제나 승계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전제가 되는 거야? 선행행위가 하자는 있는데 취소 사유 있는 하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 하자는 있지만 위법하지만 공정력에 의해서 일단은 효력은 발생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상태에서 그 선행행위가 있고 나서 그걸 기초로 후행행위가 또 행해졌단 말이야. 그치?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3번. 아까 얘기했듯이 선행행위에 하자 있으면 선행행위를 하자 이유로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 되는데 선행행위 그만 소송기간 늦춰서 불가증 결정했어. 선행행위는 하자 있는 선행행위는 소송으로 못 싸우게 된 거지. 응? 그리고 4번. 후행행위 자체는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선행행위 하자 있고 소송기간 지나서 못 싸우게 됐어도 후행행위 자체도 요건을 못 갖춘 하자가 있다면 상대방 그냥 후행행위 자체를 하자 주장해서 취소시켜달라고 소송에 싸우면 되지. 왜 선행행위 하자를 주장하냐 말이야. 그치?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후행행위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그치?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뒤에 행위가 아무리 흠이 없는 하자 없는 행위라도 하자 있는 앞에 행위를 기초로 연결돼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뒤에 행위를 하자 앞에 행위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응? 이 문제를 하자승계라고 합니다. 그 밑에 판례 1번 선행행위가 무효면 어떻게 된다고? 응?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그죠? 후행행위도 자동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실제 사례를 뭐 들었어? 응? 자, 원상복구하라고 의무를 부과했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원상복구 명령이 무효래. 그럼 어떻게 돼? 응? 왜 원상복구 의무 이행 안 하냐? 너 이행 안 하면 법에 따라 뭐 강제로 실행하겠다. 이렇게 알린 계고조치, 후행조치 역시 무효다. 응? 2번 그냥 읽고 지나가자. 뭐야? 주로 시험은 3번을 주로 낸단 말이야. 3번. 2번 이해하겠지?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라면 후속 뭐 독촉해, 압류 뭐 이런 거 다 무효가 된다고. 응? 3번 똑같잖아. 자, 적법한 건축물이래. 적법한 건축물. 적법한 건축물이면 철거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철거 대상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철거 대상도 아닌 자에 대해서 적법한 건물인데 철거 명령을 냈다면 철거 명령은 무효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따라야 될 의무는 생기지도 않았잖아. 근데 왜 너 철거 의무 이행 안 해? 하고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막 통보하고 막 이런 거 있지? 다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죠? 뭐 그냥 한마디로 선행위가 무효면 자동으로 후행행위에 승계돼서 무효로 만든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구제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만 놔두고 안 따라도 되고 그냥 자동 무효니까 따라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기관이 뭐 너 왜 안 따라하고 뭐 나오려 그러면 뭐 선행행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뒤행위도 무효다. 응? 무효로 확인 판결해달라고 뒤늦게 뭐 기간 제한도 없으니까 그렇게 싸움 났을 때 확인받고 싶으면 법원에다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효일 때는 국민의 구제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취소 사유일 때
그것도 공정력 발생, 불가능성이 생겨서 선행행위를 못 싸우게 됐을 때 이제 이런 딜레마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면 인정 여부, 하자 승계를 인정해 줄 거냐? 자, 1번 통설이라고 할까요? 전통적 견해. 통설에 오면 어떻게 볼까요? 자, 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이 상호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각각의 행정행위마다 구비해야 할 요건이 있으니까 각각 요건을 구비했느냐에 따라서 하자 있냐 없냐 이거 따져갖고 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앞에 행위 하자 있다는 이유로 뒤에 행위를 취소시키고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두 번째 줄에 뭐라고요? 여기 밑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승계 인정. 그러니까 앞뒤 행위 사이가 서로 결합. 그래서 뭐야? 하나 내지 동일한 효과를 목적. 그 반대로 셋째 줄 앞뒤 행위가 시간적으로는 연속해서 행해지지만 서로 어떤 사이래? 서로 독립적인 사이. 서로 각각의 행위마다 의도하는 법적 효과가 별개야. 응? 별개의 법. 그래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사이라면 앞에 행위의 위법을 내세워서 뒤에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하자승계는 허용 안 합니다. 응? 그러니까 앞뒤 행위 사이가 어떤 사이냐를 기준으로 삼는 거지. 서로 연속적으로 행해지는데 서로 결합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계 인정. 자, 새로운 견해는 거의 잘 다루진 않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판례의 태도 어때요? 일단 기본 판례는 원칙.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통설과 같은 입장입니다. 앞뒤 행위 사이가 서로 결합하여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냐, 서로 독립적으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냐, 이걸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판단하세요. 하지만 판례는 또 예외적 기준을 하나 둡니다.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밑에 판례를 보면 셋째 줄에 판례가 아니라 문장을 보면 자,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팍 줄여서 과세처분이라고 그렇게 많이 냅니다. 과세처분.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쓰는 용어에 빗대보면 그 선행행위가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에요.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기초로 후행행위는 뭐래? 세금 부과처분한 거야. 과세처분, 양도소득세. 근데 두 행위 사이는 어떤 사이래? 두 행위 사이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땅값 그 개별 토지들의 땅값을 토지 가격을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건 양도소득세 부과라는 그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라고 정부에서 땅값 매기는 거는 뭐 지가 안정, 뭐 거래 기준 제시 등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시군구청장이 매년 땅값을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과라는 즉 과세처분이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 행위와 양도소득세 부과 즉 과세처분 사이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사이이다. 그렇다면 위에송반 통설에 따르면 서로 독립적이고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뒤에 과세처분 취소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앞에 행위의 하자 승계됐다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 이거를 허용 안 할 거야. 통설에 따르면. 근데 판례는 그래 앞뒤 행위 사이 성격은 똑같다. 앞뒤 행위 사이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사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왜 인정했는지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국민에게 이 앞에 행위 제때 못 다퉜다고 소송기간 지나면 못 다투어서 불가증력이 생겨버리도록 그래서 앞에 행위 제때 소송으로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이제 후행 행위에 따르도록 구속하게 하면 이게 상대방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지 않게 너무 가혹하게 불이익을 생기게 만드는 경우라면 예외를 인정해서
앞에 행위의 위법을 내세워서 뒤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뭐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래갖고 예외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상대방한테 예측 가능하지 않게 너무나 큰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안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에 따라 또 몇 개, 거기 나왔네. 하나, 셋째 줄에 보면 표준지 공시기가 결정과 수용 재결 사이,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자 결정 사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판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전형적인 게 뭐냐면 개별 공시가 결정과 양도세 부과 처분 사이거든. 자, 판례 그냥 차례입니다. 판례 1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349쪽에 맨 아래 판례 읽어봅시다. 원칙, 둘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해질 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한 개, 동일한 하나의 효과를 완성 내지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증이 생겨서 그 선행처분을 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 취소달로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반면 넷째 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선행처분의 불가증이 생겨 그 효력을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무효라면 무효일 때는 언제나 승계되니까 무효가 아닌 한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후행처분 취소해달라고 효력을 다툴 수는 없게 된다. 전형적인 통설과 똑같은 입장 아니야. 할래, 그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사이 어떤 사이냐, 그치? 이렇게 판례가 이런 입장을 깔면서 그래서 뭐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예외를 봐라. 예외를 보면 예외 대표적인 게 1번입니다. 아래쪽 판례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그 개별 공시가 결정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즉 350쪽에 예외 1번. 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면 통설에 따르면 하자 쓴 게 부정돼야 되지만 그런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정력 때문에 선행처분 위법하지만 이제 소송기간 지났기 때문에 소송으로 선행처분을 다툴 수 없게 돼서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거기 무슨 단어 나와?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 이거 참을 수 있는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가혹한 불이익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때 이때는 어떻게 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춰볼 때 선행처분,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즉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말이고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지 개별 공시가 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다.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라면 하자 승계는 부정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 위에서 말한 앞에 행위 소송기간 지났다고 하자 승계 인정 안 해서 주면 상대방한테 추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이런 점에서 예외로 거기 읽어보면 개별 공시가 결정 선행행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 공시가 결정 자체를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후보와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근데 그건 소송 기간 안 지났을 때 문제지. 개별 공시가 결정이 위법이 있는데 소송 기간 지나서 불가증력이 생겨버렸을 때는 어떻게 돼? 그럴 때는 그걸 기초로 행해진 후행 처분인 과세 처분을 대상으로 선행 개별 공시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해서 후행행위 취소해달라고 다툴 수 있다는 얘기죠. 후행행위인
과세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선행행위 위법이라는 이유로 해서 후행이 다툴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예외에 그 밑에 내가 이렇게 점 찍고 또 판례를 하나 드러났지? 거기 또 유의해야 돼. 이건 반대 결론이에요. 그래서 개별 토지가 개별 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개별 공시가 결정에 대한 아마 개별 공시가 시군구청 내에 개별 공시가 결정을 내는데 누군가가 잘못 결정했다고 다시 해달라고 신청했나 봐. 그리고 재조사에서 다시 결정을 내렸대. 근데 재조사 결정이 나왔는데 재조사 청구 들어와서 재조사를 한 결과 어떻게 됐대? 먼저 결정된 금액보다 좀 줄었나 봐. 응? 공시 가격이. 그래서 감액 조정에 대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감액해준 조치도 이것도 잘못이었어. 감액해준 조치가 또 이것도 위법이래.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했대? 더 이상 불복해서 다투지 않았대요.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응? 이때는 주체적 끝에 보면 상대방한테 예측 가능하지 않게 불이익을 준 경우라고는 볼 수 없대요. 응? 분명히 자기한테 자기 땅값 잘못 결정한 거 알고 재조사 청구를 했고 재조사 청구를 해서 다시 좀 줄여서 감액 조정 결정을 해줬는데 이것도 잘못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럼 그 감액 조정 결정 해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넘어갔잖아. 그렇다면 근데 이 감액 조정이라는 조치도 이게 이제 위법한 것이었단 말이야. 응?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안 삼고 넘어갔다면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그걸 기초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겠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결론이 앞에 위법한 공시지가 결정 때문에 나 이렇게 세금 많이 내게 돼서 불이익이 있게 됐다고 해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을 뒤에 세금 부과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데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즉 하자승계 인정 안 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결정적인 건 예측 가능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준 게 아니었다는 거야. 응? 그래서 결론이 달라진 거죠. 응? 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대법원이 개별 공시가 결정 얘기한 거 있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게요. 응? 자, 여러분들 원래 우리 전국에 있는 땅값들 다 매년 정부에서 결정해요. 응? 자, 맨 처음에 매 연초에 표준 공시지가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땅 중에 우리가 이게 전국토가 있으면 군데 이게 표준지라고 정해진 데가 있어요. 표준지. 응? 여기 땅값을 1제곱미터, 옛날에는 한 평을 따지는데 요새는 이제 도량형이 1제곱미터야. 그래서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가 줄여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전국의 표준지, 여기 인천 이런 데 다 어딘가 표준지로 정해진 땅이 있을 거야. 응? 이걸 결정하면 이 결정이 먼저 있고 이걸 결정이 나오면 시군구청장이 자기네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있는 땅들이잖아. 응? 땅들에 대해서 또 1제곱미터당 얼마씩 또 땅값 결정해요. 그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라고 해요. 응?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군구청장이 하죠.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매년. 자, 그리고 여기 사건에 보면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세금 부과가 됐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세무서장이 한 거야. 응? 그런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A라는 사람 땅이 있어. A라는 사람 땅이 있는데 이 땅이 1제곱미터당 근데 그냥 1제곱미터당 그냥 땅 전체라고 하자. 땅 전체가 원래 제대로 결정하면 개별 공시지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결정하면 예를 들어 100원으로 결정돼야 돼. 100원. 100원으로 결정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 결정했어. 시군구청장이.
정상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잘못 결정해서 이게 200원짜리 땅이라고 결정이 내려진 거야. 응? 2배나. 응? 근데 이 A 별 관심 없어. 정부에서 자기 땅값 높게 결정했는지 낮게 결정했는지 관심이 없어. 왜? 실제 사고 팔 때 뭐 이거 정해진 가격대로 해야 되나? 그냥 참고 삼을 수는 있지. 다 시세대로 그냥 거래하는 거지 뭐 정부가 매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A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지? 이게 높게 결정되는 게 좋아? 낮게 결정되는 게 좋아? 응? 일단 이게 개별 공시가가 결정되면 아까 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세금도 이런 거 관련돼요. 높게 결정되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낼 것이고 낮게 결정되면 세금 적게 내도 될 것이고 이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 봐도 이게 자기 땅값이 얼마로 결정됐는지 이게 너무 높다 아니다 너무 낮다 뭐 특달같이 이의 제기하고 막 소송해서 바로잡고 이런 사람 별로 드물다는 얘기야. 응?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이 그래. 근데 자 A가 어떤 과정이 있어요? A가 맨 처음에 이 땅을 얼마 주고 샀냐면 50원 주고 샀어요. 50원에 매입을 했어. 이 사람 산 거야 50원에. 그리고 한 10년 보유했어. 10년 보유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팔았냐? 응? 누구한테 얼마 B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응? 근데 요거는 예전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사업할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돼? 세금 내야 되지?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자기가 200원 받고 팔았으면 실거래가로 200원에 팔았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응? 근데 예전에는 다 뭐로 많이 신고했어? 그냥 정부가 매긴 땅값을 기준으로. 정부가 매기는 땅값이 현실 시가의 한 5,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부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그 가격으로 거래계약 맺고 팔았다 신고하면 양도 차익이 크진 않으니까 세금을 적게 낸단 말이야.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다운 계약서를 쓰지. 실제는 더 많이 돈 주고 거래했어도 계약서에는 싼 게 계약한 걸로 거래한 걸로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게 다 묵인돼 왔어요. 지금은 이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만 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를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팔았어. 근데 5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았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세무서 측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실제로 판 가격을 정확히 안 밝히니까 뭐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매겨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서 팔았겠거니 이걸로 기준을 삼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양도세 부과하는데 세무사장은 이 땅 얼마에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세금을 부과했겠어? 정부가 매긴 땅값, 시군구청장이 매긴 땅값 200원 하냐? 그럼 뭐야? 50원짜리 땅을 사서 50원에서 땅을 사서 이 사람은 최소한 200원에 팔았다.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응?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야. A는 50원에 사가지고 1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응? 실제 100원에 팔았다. 응? 매각을 했다. 계약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얼마에 이제 양도소득세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양도소득세율이 50%라고 가정해보자. 응?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 나오냐면 50원하고 100원, 50원에서 100원에 팔았으니까 양도차익은 50원이고 이 중에 50%가 세금이다. 그러면 뭐야? 25원이 이제 세금 나올 거다. 25원 낼 거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쳐. 자기는 실제로 100원에 계약했고 그런데 세무사장은 얼마 부과했겠어? 응? 이 사람 땅 얼마에 팔았다고 보는 거야 지금. 이 사람 50원에 산 땅을 200원에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야? 응? 150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고 따라서 어떻게 돼? 50% 하니까 세금을 매기니까 75원이네. 세금이 3배 나온 거야. 응?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 놀랬지, 그지? 어디부터 갔을까? 세무서장한테 달려갔지. 세무서에.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양도세 부과가 많이 나냐? 나 이거 땅 50원에서 내가 실제 100원에 팔았는데, 응? 그럼 25원이 부과돼야 맞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과됐냐? 그러니까 어디 봅시다. 네, 세무조사. 양도세 부과는 원래 산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판 가격의 그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인데, 이게 판 가격은 뭘 기준으로 삼냐면 이 개별 공시가 결정을 기준으로 삼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50원에 샀고 200원에 판게 되니까 75원 맞는데요?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응? 여기는 하자가 없다고, 후행행위는. 근데 결국 알고 봤더니 이게 잘못 결정된 거야. 이게 100원짜리로 결정돼야 맞는 건데 너무 높게 200원으로 결정된 거, 잘못 결정한 거지. 근데 이거 결정한 지 벌써 90일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법이 있지만 취소에 따라 송할 기간은 지났잖아. 이거 여기에 선행행위, 이 둘 사이 보면 이게 선행행위, 이거 후행행위인데 선행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근데 하자 있는데 불가증력 생겨서 개별 공시가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양도세 부과, 세금 부과는 잘못 결정된 공시가 기준으로 세금 부과한 거니까 위법이야, 이거 취소해줘 하고 소송을 해서 이게 바로 선행행위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문제, 하자승계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읽었듯이 판례는 이행위와 이행위는 아까 개별 공시가 결정이 이게 아까 뭐 전국의 어떤 토지거래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게, 기준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지가 안정을 기하고 뭐 투기를 방지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하는 거지, 이 양도세 부과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앞뒤 사이는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야. 앞뒤 행위 사이는 서로 별개의 행위야. 그죠? 그렇다면 이거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걸 소송으로 이거 취소하려고 다투는 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판례는 이 상황을 보면 아까 말했듯이 지금이야 다 땅 주인들에게 문서로 다 통보해 둡니다. 매년. 응? 나도 이제 어디 조그만 땅이 하나 있는데, 응? 잘못 산 땅이 있어. 하여튼 쫄딱 망한 땅인데, 하여튼 매년 초에 뭐가 와. 얼마로 개별 공시가 결정돼서 문서로 보내줘요. 그 땅이 있는 곳에 시군구청장이 보내줘요. 근데 이거 소송 날 당시에는, 이 재판 당시에는 이렇게 행정위원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개별 토지 소유자한테 문서로 통보해주지도 않았어.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지고 있어. 정부가 어떻게 땅값을 매기든 자기네 실제 땅 거래하는데 별 뭐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신구청이 땅값을 결정했을 때 이게 높게 결정한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앞으로 그것도 불확실한 일이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이거 얼마로 결정됐나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이거 잘못 결정됐어 하고 바로 달려와서 뭐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바로 취소하고 바로, 이거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잘못 높게 결정된 걸 기초로 세금을 왕창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상대방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지 않게 이 너무 가혹한 불이익을 생기게 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앞에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뒤의 행위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선행행위가 후행행위를 구속하는 힘, 이거를 인정 안 한다. 이거로 하자승계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2번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공부하는 요령이 있어. 암기.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351쪽에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 사례 나오죠? 응? 또 뒤로 가면 하자 승계를 인정한 사례 나옵니다. 응? 자, 하자 승계는 부정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각각의 행위별로 하자 있는 행위인지를 판단해야지 앞 행위를 위법을 이유로 뒤 행위도 위법이다 이런 거는 원칙이 아니거든. 그래서 승계 부정이 훨씬 원칙에 해당하는 게 많은 겁니다. 응? 그럼 공부는 뭐로 해야 돼? 적은 인정예로 공부합니다. 그럼 공부 요령은 하자 승계를 인정한 예외적 사례 몇 가지만 하고 그거만 달달 외우고 나머지는
다 부정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인정한 사례 외우기도 쉬워요. 자, 인정한 사례 몇 개 있어? 책에 써 있는 거 보면 12개 정도네. 응? 자, 외우세요. 하자승계 인정한 사례. 근데 1번, 2번, 3번 같은 건 사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응? 자, 외울 건 뭐 있냐면 4번 안매장 분묘 그렇게만 외워도 돼요. 응? 안매장 분묘. 그 다음에 5번 귀속재산. 그 다음에 67번은 시험. 응? 시험. 그 다음에 8번은 잘 안 내니까 예전에 딱 한 번 내서 9번, 10번은 앞에다 뭐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있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개발부 낭호처분. 그 다음에 이 9번부터 12번까지는 뭐야? 9번부터 12번까지는 조금 다른 거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에 8번까지 그 8번부터 쳐야 되구나. 여러분 8번이 11번하고 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8번은 기준지가 고시처분이라고 앞에 나오지? 그게 옛날 명칭이야. 지금의 바뀐 명칭은 표준공시지가야.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기 전에 옛날 걸 얘기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논리는 동일한 논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8번부터 12번까지는 어떤 사이? 앞뒤행위 사이가 어떤 사이? 별개의 사이. 독립된 별개 사이. 응? 그런데 이거 뭐야? 앞행위 위법을 이유로 뒤행위를 다툴 수 없게 하는 거 하면 상대방한테 예측 가능한 이렇게 너무 가혹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니까 이건 예외적으로 하자승계를 인정해야 옳다라고 한 사례가 그거고 1번부터 7번까지는 뭐야? 앞뒤행위 사이가 서로 결합하여 동일한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사이라서 승계를 인정한 그런 사례고,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총 12개인데 지금 읽고 나서 떠올리는 거 있어. 자, 뭐 있지? 안매장 분명, 귀속재산, 임대처분, 귀속재산, 그다음에 시험, 한증사 시험, 무슨 뭐 나오잖아, 안경사 시험. 그다음에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표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 재결 사이, 그다음에 뭐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거, 그다음에 그렇게 결정 났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법 적용 제외자로 결정한 거, 그지? 이렇게 몇 개만 외우면 돼.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보세요. 뭐냐면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번에도 내가 질문하는데, 자, 우리가 세금 부과하지, 과세처분이라고 해. 세금 부과하고 세금 안 내면 나 의무 이행 안 하는 자에 어떻게 하지? 독촉하지? 독촉장부는 독촉을 했는데도 세금 안 내면 재산 압류한 재산을 공공기관에 경매로 파는 거 공매. 응? 그 다음에 매각을 하면 이제 현금으로 바뀌잖아. 바뀐 돈에서 받을 세금 떼고 징수하고 나머지 거 돌려주고 이런 과정 청산. 응? 이런 과정으로 행해져요. 여기가 강제 징수 조치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압류, 공매, 청산 세 단계를 체납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체납처분 절차. 이렇게 세 단계를 이렇게 또 칭해요. 압류, 공매, 청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건물 철거 명령. 철거하라고 의무 부과하는 거지. 철거 명령 내리고 안 따르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대집행하겠다고 대신 강제 철거 들어간다라고 계고. 기한 내 안 하면 계고 앞에다 대집행자 붙여 쓴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따르면 몇 월 며칠 날 철거 실행 들어간다라고 문서로 통지하는데 대집행 영장 통지 줄인 거야. 통지 개통 실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지한 날짜에 가서 대집행 실행 철거를 실행해요. 실행. 자, 실행 끝나면 그 다음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 의무자한테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비용 부과 및 징수. 안 내면 강제 징수한단 말이야. 자, 이런 단계로 쭉 행해져요. 응?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이거 이제 오해하지만 세금 부과하는 거 안 내니까 세금 부과하는데 안 내니까 결국 뭐 재산 압류 이거 다 세금 걷는다는 동일한 목적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응?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자, 우리가 요거는 뭐 하는 행위지? 다 공통점 뭐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의무 부과하는 행위예요. 응? 의무 부과죠? 자,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상대방한테 의무가 부과됐는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응? 그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소위 강제 집행하는 거야.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겁니다. 의무 강제 이행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과된 의무의 강제 실현입니다. 이거를 강제 실현 조치죠. 그래서 이거를 요 위에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강제 징수, 요거는 행정 대집행 그렇게 부르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야 결국 나 철거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니까 철거된 상태 강제로 만드는 거 다 하나의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옛날엔 그렇게 봤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이쪽은 단지 의무만을 부과하는 행위고, 이쪽은 부과된 의무를 이행 안 한다고 강제 실현하는 행위는 이건 별개의 행위다. 응? 별개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그럼 어떤 법이 의무를 부과하도록 세금 부과하거나 철거 명령을 법에서 규정을 했다. 이 법은 의무만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야. 이 의무 이행 안 한다고 강제 실현 조치, 강제 조치하려면 의무 부과한 법 갖고는 안 돼. 따로 강제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법이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응? 의무 부과하는 법은 곧 의무를 이행 안 하는 자에 대해서 강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법이냐? 아니라 별개라서 이 둘 사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의무 부과와 의무의 강제 실현한 이 행위 둘 사이는 어때? 하자 승계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이쪽하고 이쪽은 별개라. 응? 하자 승계 안 됩니다. 물론 뭐는 논외로 하고 논외로 빼고 얘기하는 거야.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인 경우, 철거 명령이 무효인 경우, 이건 논외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효면 앞뒤 행위 사이가 뭐 별개의 효과를 목적하냐, 또는 서로 다른 하나의 효과를 목적하냐, 이런 거 안 상관없어. 앞 행위가 무효면 그냥 무조건 뒤 행위들 다 짜르르 무효야. 무효일 때를 제외하고는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러면 이게 지금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 사유인 하자, 철거 명령의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었는데 소송 기간 지나서 불가증이 생겼다. 그럼 철거 명령이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요. 후행 대집행 계고 조치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하자 승계 안 되는 거라고 본다니까. 여기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거 취소해달라, 이거 위법을 이유로 이거 취소해달라, 이게 다 안 된다는 거야.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들어 뭐 재산 압류 취소해달라, 안 된다는 거야 여기는. 응? 그러나 이 사이는 다 의무에 강제 실현된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 사이예요. 따라서 이 안에 행위들 사이는 다 하자 승계됩니다. 그래서 독촉 조치에 위법이 있다면 독촉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후속 체납 처분 취소해달라고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응? 독촉과 압류 사이 승계된다. 독촉과 공매 사이 승계된다. 압류와 공매 사이, 이 사이는 다 승계되는 거야. 응? 따라서 이런 절차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2권 가면 이런 절차는 당연히 알게 되는 거고 암기해야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거기에 승계 인정된 사례에서 뭐뭐 나왔어? 대집행 계고 나왔지? 계고, 그다음에 영장 통지라고 하는 거 있지? 영장 발부가 뭐 그 말 잘 안 쓰는데 영장 통지, 대집행 영장이라고 해서 몇 월 며칠 날 철거 들어갈 거다 하고 문서로 통보하는 걸 말합니다. 응? 그런 거 사이 또 이번도 대집행 과정 이 4단계 중에 행위잖아. 다 승계되는 거예요. 응? 그럼 앞쪽에 가면 승계 부정된 사례 보면 과세 처분과 뭐 압류 사이, 응? 아까 승계 부정된 사례 과세 처분과 압류 사이, 뭐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사이,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 부정.
그런 목록들이 들어있어요. 응? 자, 그래서 공부 요령은 된 것만, 승계에 인정된 것만 외운다. 예, 외울 것도 몇 개 안 된다. 이거에 관한 건 기본으로 이제 이 절차들이 뭐 여러 개 있지만, 기본으로 안다고 치면, 아까 뭐, 안매장 분묘, 귀속재산임대, 시용. 예, 그것만 알면 되네? 그지? 그러고 나면 뭐, 개별 공시가 결정과 개발 부담금 내지 과세 처분 사이, 표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 재결 사이, 친일 반미적 행위자, 어쩌고. 이것만 하면, 그 다음엔 다 안 되는 걸 치면 되는 거잖아. 응?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응? 외우는 거. 응. 자, 하자의 승계 문제가 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취소. 그러면 좀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이제 취소라는 주제. 이 양은 좀 되는데 원래 논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쉬운 얘기라서. 그래서 취소하고 여기까지 한다면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연습을 해보자. 어떻게 나오나?